오늘은 지난 신년사서부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잘 되고 있고 포용 성장 또는 소득주도 성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계속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에 경제 부분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반칙과 특권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조국 법무장관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자신들이 하는 반칙과 특권은 청산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반칙과 특권을 청산한 대통령인가? 좀 어이없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좋은 의도가 그 나쁜 정책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지옥에 가는 길은 항상 좋은 의도로 잘 포장돼 있고 천국에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가 갑자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 소주성이 잘 되고 있다 이 주장에 나라의 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면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문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3위서부터 2017년 23위에서 2019년 29위로 떨어졌고 저희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료보험비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세금이 올라가서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가 36개국 중에 18위로부터 시작해서 26위로 떨어졌고 법인세 순위는 거의 바닥인 36개국 중에 3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세금을 많이 뜯어가면 자본이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OECD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0에서 1.7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그 네 번째로 잠재 성장률 하락이 뚜렷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의 가능성도 낮췄는데 이게 바른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성과 포용성장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했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양과 질에서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취업자 수에 대한 통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에서는 계속 감소하다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정권 초기에는 6천 명 늘는 것이 2019년에는 11만 명이 늘어나는 쪽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사실은 보면 대부분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귀촌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한 농업림 어업 취업자 수를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중용호 의원실에서 정리한 건데요. 지난 8월에 6만 1,540명 늘어났을 때 60세 이상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가 3만 1,623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남성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418명, 60세 이상 남성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7,369명으로 전체의 90%가 60세 이상의 귀촌, 귀농입니다. 그리고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28만 명 증가했다고 그러는 숫자에서 이 11만 명의 농림업에 의심스러운 걸 빼고 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저 11만 명의 10만 명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니까 농촌에서 청년이나 중년의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18만 명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만 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0대 이상의 정부가 일으킨 일자리가 60만 개에서 80만 개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몇 개가 없어져 도대체 줄었다는 얘기냐? 전체가 18만 개가 늘었는데 농어촌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농어촌은 정확한 일자리, 거기에 있는 분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판단이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는 non-farming 해가지고 비농가 일자리를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를 보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내셨던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님이 분석한 건데요. 지난해 일자리가 그 36시간, 우리가 전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2017년 대비 2019년 2년간의 변화를 보면 36시간 이상 일자리의 고용률은 57.2%에서 56.0%로 1.2%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전일제 풀타임 정규직은 없어지고 일주일에 서너 시간 하고 몇 시간 일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다 보니까 개수로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 해도 ILO 기준으로 취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 일하는 거하고 40시간 일하는 걸 하나의 일자리로 동일하게 봐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타임으로 보는 주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로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총 투입된 일자리를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24억 7천만 시간을 일을 덜 했습니다. 이 24억 7천만을 그 36시간 이상으로 나누면 그게 얼마냐면 20만 7천 명이 일을 덜 한 게 되는 거지.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걸 36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어디서 감소됐냐 하면 제조업에서 9억 시간이 감소돼서 8.2%가 줄었고요. 도소매업에서 연 5억 7천만 시간 6.3%, 숙박 음식업이 연 3억 3천만 시간, 건설업이 역 2억 6천만 시간 등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한 거냐면 노인들의 사회복지 내지는 공공일자리에서 커버한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상용직이 늘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용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일자리 중에 막일을 하시러 건설 현장에 가면 그때그때 하루하루 이렇게 가서 오늘 일이 있으면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정규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비기간제 노동입니다. 우선 통계청 조사 결과 최근에 무려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87만 명이 늘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청에서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ILO에서 새로운 질문 항목을 던졌다. 자, 당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곧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적으로 착각해서 자기를 비정규직하고 대답해서 그렇다. 이게 35만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35만에서 50만 명이라고 하는 87만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범위가 무지 큰데 그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전 통계청장을 했던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유경준 교수께서 아주 그냥 분노에 차서 도대체 통계 조사체계상 문항을 착각해도 아무리 착각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둔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용은 일당직이 아니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계약을 한다는 뜻이지 일당직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게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정규적으로 해서 상용직이 많아졌으니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년 계약, 2년 기간 하면 이거 비정규직인 거 맞죠? 1년 끝나고 2년 끝나고 그 다음에는 계약을 안 하니까요.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까지 재계약 없이 쭉 가는 거를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제는 무조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기간제만 비정규직으로 하고 비기간제, 계약을 안 하는 사람 중에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인데 이 일당 같은 경우는 그날 가서 일하고 그날 안 하니까 기간은 없죠. 일 있을 때 부르고, 파견직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어디서 일 있으면 부르고 안 부르고 이런 것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 아니죠. 그래서 비기간제 중에 비정규직이 기간제만큼 많다. 그런데 저 368만 명을 기간제가 늘어낸 그 상용직이 늘어난 걸 가지고 비기간제는 다 정규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둔갑을 시켰다는 거죠. 이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임금 근로자는 전년 기간에 비해서 51만 명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하고 60대 이상 층에서 34만 명이 증가했고요. 그 60대 증가율은 무려 11.4%로 여기는 다 단기간 내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의 일자리에 편입된 비정규직이죠. 그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났는데, 그리고 실제 60대 이상의, 근데 그 11.4%가 늘어난 이유가 전에보다 취업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실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11.4% 늘어났지만 고용률, 60대 전체의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이 1.4%가 증가했고 취업 증가율은 0.1%에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일할 의사가 없었는데 정부가 꽁돈 비슷하게 주니까 새로 참가한 사람, 이게 1.3%, 60대 이상의 1.3%, 그것이 전체 늘어난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간별로 전에 비해서 짙은 색은 2018년이고 옅은 색은 2019년입니다. 보시면 1개월 미만이 64%가 늘어났습니다. 고용기간이. 그러니까 단기. 정부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석 달짜리, 6개월 미만이 17.5%가 늘었고요. 1년 미만이 32.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되는 게 21.8% 늘었고요. 3년을 넘어가는 거는 7.8%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1개월 미만에서 1년 미만에서 대부분의 일자리 단기 기간제가 늘어난 게 단기 기간제. 기간제는 그것도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가 상용직이 늘어났다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이 청와대의 경제 통계를 주고 연설문을 작성한 분들이 국민을 완전히 호도한 겁니다. 기간제하고 정규직은 전혀 다른 거고, 기간제가 늘어났다고 해서 정부가 노인들을 고용하면서 1개월 일자리다, 3개월 일자리다, 예산 있는 동안 주겠다고 계약을 하면 그게 다 기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정규직인 것처럼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을 조금 하는 게 노동을 존중받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 일수는 20년 중에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로 시작해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광주형 일자리는 시작도 안 했고 이런 지역에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계획일 뿐이고 여기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제로고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대한민국에 좋지 않은 역효과만 있을 거고 이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다시 재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득세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진 게 과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노동시간 20시간으로 낮아진 게 노동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 거냐? 총 노동시간을 총 근로자로 나눈 것이 평균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단기 하루에 3시간, 4시간 작게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 평균 근로시간은 축소되죠. 그래서 이건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정부가 가짜 노동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동이 존중이 되려면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소득은 감소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은 그럴 겁니다. 52시간 이상 안 하고도 옛날처럼 잔업, 연장 근로업소 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제 취약자들은 노동시간 감소가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통계도 명확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동이 존중된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소득시간을 못 줄이는 이 노동시간을 감소하는 거는 소득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이 감소돼야 1시간에 일하는데 더 많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소득 감소고 정부가 강요해서 노동을 못한 게 어떻게 해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냐 이런 것들도 통계를 활용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득교차에 대해서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 정책의 성과로 진위 개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3배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고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반전 전환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1분위 계층의 소득은 근로소득은 급격히 줄고 정부가 다른 쪽에서 세금을 이전해준 이전 소득만 늘어났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명목소득일 뿐이고 실제 가처분 소득에서는 감소가 일어난 계층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한 거지 정부가 뺏어간 게 많아서 명목으로만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문정부가 들어서 계속 우리나라가 재난적 양극화돼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과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 소득 격차가 크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비교가 그렇게 나라가 다른데 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위 10%하고 상위 10%의 소득 배분이 어떻게 되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인 2011년에서 2017년에 보시면 팔마 레이쇼라고 그래서 밑에 40%의 소득 대비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배율이 계속 줄고 있고 상위 10%하고 하위 10% 간의 소득 분포도 가처분 소득 분포도 계속 줄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축소되어 왔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위 개수가 향상됐다. 진위 개수가 줄어드는 게 분포가 줄어드는 거죠. 보시면 우리나라 진위 개수가 IMF 위기 때 확 올라갔다가 경제 위기 때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지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줄다가 그 탄핵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률을 급격히 올려서 그 진위 개수의 격차를 IMF 외환 위기까지 끌어올린 게 문재인 정부죠. 근데 26.9였던 걸 30.7로 올려놓고 그게 전년 대비 30.6%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IMF 때 30.8%, 이번 정부 2018년 30.7% 이후에는 세 번째로 제일 높은 진위 개수인데 이걸 향상됐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화 처분 가동 가능 소득의 5분위 배율, 즉 1분위 제일 소득이 작은 20%의 가구하고 제일 소득이 높은 상위 20%가 몇 배가 되느냐를 보면 지금 똑같이 이번 정부에서 급격히 올려가지고 역대 최대인 5.9를 올렸다가 5.8로 잠깐 조금 내려갔다고 해도 그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계승으로 올라갔는데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개선됐다고 그러냐고요.